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몸의 밸런스가 자칫 깨지기 쉬워서 건강 관리에 주의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특히 피부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홈케어가 유행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디오네 클리닉 김고은 원장님 모시고 올바른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이 각질 제거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서 각질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각질 제거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피부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는 심해지는 피부 각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얼굴 각질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아서 고민일 수 있는데요. 각질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보호막입니다. 각질층을 무조건 벗겨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각질층은 자외선, 공해, 열기, 냉기 등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적당량의 수분과 피지를 간직해서 피부를 정상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각질은 피부에 꼭 필요합니다. 또한 각질은 스스로 적정량을 조절해서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보통 피부가 건강한 사람은 28일을 주기로 새로운 각질층이 형성되고 묵은 각질층은 떨어져 나가기를 반복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합니다. 문제는 이 주기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인데요. 음주, 흡연, 불규칙한 수면 등으로 피부의 생리주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각질이 올라와도 묵은 각질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은 각질이 쌓이다 보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색이 칙칙해 보이는 한편 피지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뾰루지와 여드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두꺼운 각질이 화장품 흡수를 방해해서 화장이 들뜨게 됩니다. 그렇다고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피부 건조를 가져오고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므로 좋지 않습니다. 각질 제거는 피부 상태를 살펴서 주 1회 정도 필요할 때만 해주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네. 요즘 뭐 스크럽 알갱이가 들어있는 거, 거품 나는 거, 뭐 닦아내는 거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각질 제거하는 제품들이. 이게 피부 타입별로 좀 어떤 더 맞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추천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스크럽 알갱이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각질 제거에는 필링 젤, 스크럽 제품, 페이셜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건성 피부일수록 피부 자극이 적은 제품을 골라서 각질 제거를 하는 것이 좋은데 아하와 바하 성분이 포함된 로션을 사용하면 바르는 것만으로도 각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매일 바를 경우에는 지나치게 각질이 제거돼서 피부 자극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차례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이 매우 심할 경우에는 1, 2주 간격으로 4 내지 5회 정도 병원에서 전문적인 필링 시술을 받으면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시술 후 피부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각질층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잘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보습과 영양 공급도 각질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미지근한 세안 후에 찬물로 마무리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물기가 촉촉한 상태에서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수를 발라줍니다. 에센스, 아이크림, 영양크림 등으로 적절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수분팩과 마사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 바디 전용 스크럽을 이용해서 해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 알갱이가 너무 큰 스크럽보다는 작고 부드러운 알갱이나 젤 타입의 바디 스크럽젤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바디 스크럽젤 대신에 바디 클렌저에 고운 죽염 가루를 섞거나 보습 효과가 뛰어난 흑설탕 가루를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각질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봄에는 황사가 찾아오면서 피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주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황사가 여드름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봄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황사인데요. 네. 따뜻한 봄 날씨에도 외출을 꺼리게 만드는 황사는 여러 가지로 건강을 위협하는 골칫덩어리입니다. 황사에는 석영, 납, 구리,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호흡기로 침투해서 비염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봄이 되면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피부의 피지 분비량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황사나 미세먼지가 이 피지와 결합해서 모공을 막게 되면 분비되는 피지가 제대로 모공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서 좁쌀 여드름이나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무래도 어린이들과 노인들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황사로 인한 질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흡기 질환입니다. 봄철에는 상과들의 꽃이 피는 개화기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증가하는 탓에 황사와 더불어 호흡기 질환이 더욱 많이 일어나는 계절인데요. 호흡기 질환은 소아나 고령자에게 더욱 심하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황사가 발생하면 호흡을 통해서 흡입되는 먼지 농도가 평상시의 3배까지 증가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기관지 점막이 자극돼서 기침이 나거나 숨이 찰 수 있는 정도입니다. 황사 기간 동안에 호흡기 질환 환자가 약 20% 정도 증가하며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 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노인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은 황사 시에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천식 악화를 예방하는 약제를 흡입한 후에 집을 나서는 것이 좋고 갑작스러운 증상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소지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아동은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온몸을 감싸고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서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유모차를 타는 영유아라면 유모차에 비닐 덮개를 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은 평소에 렌즈를 착용했다면 황사 시에는 안경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와 호흡기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봄철에 나타나는 탈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환절기만 되면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유독 탈모가 심해지게 되는데요. 추운 날씨 탓에 두피가 건조해지는 데다가 모발의 성장 주기상 봄에 가장 많은 머리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조한 두피는 각질이나 비듬이 많이 생기고 두피 가려움 때문에 두피를 긁다 보면 탈락된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탈모로 진행될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겨울 동안 찬바람에 노출된 모발은 거칠고 손상이 심해졌기 때문에 봄철에는 두피에 수분을 공급하고 두피 가려움을 덜어주는 제품을 사용해서 모발 보호와 두피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 빠지거나 이전보다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다면 환절기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탈모 예방과 두피 건강 관리법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탈모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불균형, 환경 오염, 적절하지 못한 두피 관리,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탈모의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한데요. 샴푸와 빗질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낮 동안에 두피에 쌓인 노폐물이 모공을 막아서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면 머리를 감는 것이 좋고 샴푸를 하고 머리를 헹굴 때는 샴푸가 모두 빠져나가도록 2번 이상 충분히 헹구시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젤이나 왁스 등의 스타일링 제품은 과도하게 사용하면 두피 염증을 유발하고 유발함으로 주의해야 하고 파마약이나 염색제도 두피 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영양이 충분한 식사, 적당한 운동 등이 탈모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탈모가 진행된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모의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한번 발견하고 난 후에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습관 교정만으로는 치료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송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